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동안 톡톡 방송 들으시기 불편하셨죠? 언제 업로드 되는지도 모르고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 문자가 오거나 전화 사용 중에 끊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팟빵을 검색하세요. 팟빵을 까시고 그리고 입양톡을 검색하시면 입양톡, 사랑톡, 톡톡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누르시고 후원하기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별점도 팍팍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후기는 저희들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셨죠? 저희 페이스북에 입양톡, 사랑톡, 톡톡 페이지가 있어요. 검색하셔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업로드되는 소식을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양의 날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입양의 날 행사 정부에서 주최하는 그 행사 정말 성대하게 열려서 많은 사람들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상도 받고 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입양의 날이 언제부터 있었던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궁금해요. 거기에도 또 우리 스티브 이사님께서 크게 그래요? 네. 그래요? 입양의 자, 날이 네, 한번 들어보시죠. 거예요? 입양의 날, 한국 입양의 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입양의 날은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거 아니고 네, 그렇죠. 공개 입양은 모든 가족으로부터 네. 입양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네, 다만 제가 미국에서 여기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전국 대회를 하면서 네. 뭐 대정부 건의안 우리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네. 정부에게 이렇게 올릴 때 네. 네, 네. 입양의 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입양의 그런 날을 네, 부탁한 적이 있어요. 개인으로서 정부에게 네. 그리고 또 저 개인으로서 했지만 네. 우리 한국 입양 홍보에서 입양 자체에서. 홍보에서 그렇죠. 네. 네. 단체 그리고 명의로. 제가 네. 한국을 1년에 뭐 두세 번 이렇게 드나들면서 보건복지에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면 입양의 날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또 홀트에 가서도 또 네.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네. 서울 한복판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네, 네.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맨 위로부터 아래까지 큰 현수막이 보였는데 11월은 입양의 달. 입양의 달. 네,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은 11월이 입양의 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입양의 달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저는 네. 꿈을 꾸기에 야. 한국도 이제 11월은 입양의 달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크게. 네. 그래서 11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비전을 그런 이 꿈을 이렇게 홀트에서 이렇게 나누고 또 여러 관계자들한테 뭐 보건복지나 이런 데 갈 때마다 이제 나눴는데 결국은 나중에 많은 입양 가족들이 생기고 우리 엠팩의 여러 입양 가족들도 모여서 전국 대회를 하면서 또 주목받고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홀트하고 이렇게 같이 입양의 날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홀트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네. 국회의원을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이거 법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저 지금 네, 무슨 네. 역사 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네. 첫 입양 대회가 사실 2006년도에 있었어요. 2006년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 수많은 가족들 공개 입양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대부분 엠팩 가족들이었는데 네. 그때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잘 하고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각 입양 기관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앙입양원에서 이걸 하게 됐잖아요. 그렇군요.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11월 미국은 11월이 입양의 달이라고 했는데 네, 입양의 달입니다. 그 달에 미국은 그 입양의 달에 네. 내놓는 뭐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나요? 그 달에 어떤 좋아요. 식으로 네. 그런 특별한 슬로건은 없고요. 네. 그때 대통령 그때 어떤 대통령 부시 대통령인지 모르는데 클린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입양의 달을 선포하면서
그 각 주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네. 뭐 네. 미시건 뭐 이런 각 주마다 따로 이렇게 자체 내서 이렇게 입양 홍보를 하고 네네. 주로 어떤 거냐면 그 날은 변호사들이 자진해서 volunteer해요. 입양 입양 관련돼서 수속을 하는데. 네네네. 워낙 복잡하니까. 입양 수속을 오.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때 그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뭐냐면 가족들이 뭐냐면 위탁을 해서 키우고 있는 네네. 그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은 거예요. 위탁 예, 가정. 위탁 가정들이 와서 우리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퍼스트 패밀리. 그래서 네. 미국에는요 한 70%의 국내 입양이 위탁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입양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 정부 시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랜 시절 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우리나라도 지금 입양의 날이 벌써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참 선진국일 것 같은 미국에서조차 입양의 달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큰 차이가 없죠. 우리가 입양의 날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행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누군가의 그 꿈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우리가 만드신 분은 누구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렇죠. 네. 방정환 선생님이신데 제가 우리 스티브 이사님을 보면 입양계 방정환 선생님 같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그거는- 떠나오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서 네.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저도 예. 제가 입양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입양 가정을 봤기 때문에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쵸. 근데 네. 그 입양하는 과정을 어떻게 저는 봤냐면 왜 베이비 샤워를 하잖아요. 그 네. 베이비 샤워 이렇게 미국 애들은 임신을 하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만사 정말 배가 많이 불렀을 때 베이비 샤워를 해서 뭐 배둘레가 선물. 얼마인지 네. 뭐 지금 몸무게가 얼마인지 맞춰봐서 선물 주고 막 이런 시간을 갖는데 입양을 하는데 입양하는 엄마한테 베이비 샤워를 해주는 거예요. 오. 얼마나 네, 아름다워요. 네. 배에 아기가 없는데 앞으로 올 아기를 아. 생각해서 그 아이의 머리둘레는 왔을 때 얼마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일은 언제일지 맞춰보고 야, 예, 그런 그거 거 해보고 우리도 또 재밌겠다. 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중국에서 입양해서 데리고 오는 아이였는데 네네. 그 아이의 이름을 루시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지역 마을 지역 사람들이 루시라는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와. 다 맞춰 입었어요. 우와. 다 맞춰 입고서 와. 대단해. 공항에서 플랜카드랑 풍선이랑 오. 다 들고 네. 루시라고 적혀 있는 옷을 입고서 등장을 할 때 정말 꽃가루를 팍팍 뿌리면서 박수 치고 막 허그해주고 이러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보고 나니까 아, 어머 입양이 이렇게 아름다워. 만드지. 네. 정말 한 축복, 생명을 살려내는 기분인 예. 거예요. 오. 그래서 거기서 저도 되게 긍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와, 그래서 그 그렇구나. 해외 입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지만 네네. 그분들의 그 입양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 그 그렇죠. 사랑, 맞아요. 그걸 진짜. 보면 네, 맞아요. 정말 사랑. 그분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네. 우리 한국 아이들을 그분들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네네. 그런 가족들을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해외 입양이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간혹 가다가 뭐 안 좋은 사연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뭐 친가족에서도 안 좋은 그럼요. 일들이 네. 언제든지 그거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에는 입양 그 가정도 많지만 보니까 위탁해서 그 키워지는 네. 그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혹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병폐나 나쁜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또 없을까요? 네, 네, 충분히 있죠. 아, 네. 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사실 이 원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네. 뭐 친부모가 살해를 하거나 네. 아이를 살해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입양을 해서 또 이렇게 살아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겠죠. 예. 그 비율을 이렇게 그 듀크 대학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래요? 해봤더니 원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살해 사건이 입양 가정보다 10배나 더 높다는 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 얼마 전에 그 현수 사건도 있었지만 네. 네, 그런 거 아, 하나를 그렇죠. 가지고 충분히 친가정에서도 일어날 네. 수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해외 입양 뭐라고 하는 거는 이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인 것을 안 보고 네. 그냥 네. 그냥 급히 이렇게 내리는 드러나는 결론이라고 것들이 저는 너무 무지한 결- 거죠. 네, 네. 그런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케이스 하나하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가정을 만나게 해주지만 그래도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친가정도 완벽할 수 없는데 뭐 한 아이가 친부모로부터 살해당하면 법을 내려서 너희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마 이렇게 그래. 할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이런 퍼스펙티브를 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못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작년부터 아동 폭력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아이들 소식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신문에 나온 기사였는데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제 기억에 80몇 %가 친생 부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탁이나 입양으로 그런 경우 비율은 2%인가? 제가 정확히 네.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네.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언론에는 맞아요. 저희는 그렇죠. 뭐만 하면 너무 언론에는 크게 그런 나와. 가정에서 문제가 너무 생겼어요. 네. 여기서 엘로마마 지금 급 흥분하셨어요. 진짜 얼굴 제가 빨개졌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드마마 됐어 레드.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위탁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네.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그 아이들의 뭐 그 자라서 뭐 범죄에 빠진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많지 않은가. 네, 이런 거는 있어요. 네. 입양이 되지 않고 네, 네. 계속 위탁으로 남는. 네. 그러니까 0세부터 18세까지, 아. 18살까지 이 foster family를 네, 네. 거쳐서 네, 네, 네. 7, 8번을 가정을 옮겨요. 그러니까 아. 그 위탁은 계속 옮기게 네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아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아. 이 가정에서 못 키우겠다. 그렇죠, 그렇죠. 또 애가 포기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 뭐 네. 이렇게 해서 이 옮겨요. 아, 네. 그러면서 애가 망가져요.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입양이 안 되면 그 애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미국에 네. 이 교도소에 범죄자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에 72%가 위탁 72%? 프로그램을 걸친 사람들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근데 그러니까요. 참고로 예. 미국은 고아원 여기서 말하는 뭐죠? 보육원. 네. 보육원인가요? 보육시설. 네. 그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는 사실 없어요. 아, 그렇죠. 일시적으로 뭐 위탁 가정. 예,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호를 아이들 해주는 보호소 해주는 같은. 그런 보호소 시설은 시설은 있는데 있어도 대부분 위탁 위탁 가정으로 가정. 보내는 첫 거구나. 아이가 만약에 보호 아동이 발생을 하면 바로 위탁 가정으로 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살 시스템이 물론 네. 예, 위탁 고아원보다는 위탁 가정이 좋고 그렇죠. 예. 위탁 가정이 좋지만 그래도 입양을 하는 것이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입양이 안 될 경우 네. 0세부터 18세까지 예. 언젠가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 그 범죄 이런 것들이 끊어져요. 아. 네, 사이클이 끊어지는데 네네. 입양이 안 되고 18세까지 에이지 아웃이라 그래요. 에이지 네. 아웃. 그러니까 네. 성인이 더 이상 에이지 아웃. 성인이 예, 된 예, 예. 이로부터는 네. 얼마나 그 아이들의 그 비극이 심한지 그렇죠. 범죄로 되기도 하고 네. 뭐 어린 그 16살 된 여자애들이 임신도 많이 하고 아, 네네. 그 직장도 잘 못 구하고 그렇죠.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 사회에서도 물론 뭐 해외 입양 보내지 말고 뭐 시설에 보내지 말고 위탁 프로그램을 하자 이런 네. 주장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 예. 그렇네요.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을 국가에서 보호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말하고 내가 투정을 부려도 나에 대해서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이들에게는 맞아요. 네. 평생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가 저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22명의 입양 스토리 오마이뉴스 연재기사 입양을 인터뷰하다가 세상의 모든 소린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소린이는 김지영 작가님 따님 이름이지요. 관심 가져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특히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00권씩 저자에게 직접 하셔서 친척 지인들분께 나누어 주세요.
책이 잘 팔려서 입양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님에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티브 이사님이 어릴 적 잠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릴 적에 그런 어떤 어린이 보호 시설 보육원에서 자라셨잖아요. 네, 8년 동안. 그때 8년 동안이나 사시면서 그때 정말 혹시 뭐 이 전에 저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가슴 아픈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꼭 나는 정말 입양을 가고 싶은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고아원의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억했던 거는 누가 나의 부모가 되어줄 수 없을까? 그렇죠. 나는 그 왜 간절함. 예. 부모가 없을까? 이런 네네. 그 간절한 마음. 네네. 그러니까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의 마음은 특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 나에게 부모가 되어줄 사람이 없을까? 그 그러니까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 정말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똑같죠. 똑같죠. 예. 제가 한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네. 가정에서 자라고 싶으냐? 네. 너희들 입양되고 싶으냐? 예. 국내로 되고 싶으냐? 해외로 되고 싶으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네네. 절반 이상이 해외로 입양되고 싶다는 애들이 절반 많았어요. 이상이. 그러니까 인식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가면 또 교육도 잘 그런데, 받고. 그렇죠. 네네. 제가 한 입양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네. 친부모를 찾게 됐어요. 친생 네. 부모를. 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있는 거야. 그때 마음. 몰랐는데. 네. 동생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동생은 킵하고 키우고 왜 얘는 나는 보낸 보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발견했을 네. 때.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자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고 참 이렇게 마음 아파했을 거라고 네네. 믿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 경우가 꽤 네네. 있었나 봐요. 예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흐름을 끊는 것 같아서 예. 죄송한데 잠깐만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예. 그 위탁 가정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국내에서 지금 위탁 가정을 하고 되게 계신 분들이 활발하잖아요. 들으시면 불편하실 위탁 수 있어. 불편한 내용으로 끝난 것 같아서 네네. 사실은 네. 저희 아이를 입양할 때 저희 아이가 10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위탁해 주신 분은 너무 곱게,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키워도 그런 경우는 이제 임시로 음. 이렇게 입양 가기 입양 입양 가기 가기 전에 전까지만 네, 그렇죠. 까지만 케어해주는. 그냥 케어해 주는 거니까 진정한 그 위탁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저희 한국에서 쓰는 용어가 위탁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위탁 가정이라는 걸 그렇죠. 알고 네. 시작해요. 헷갈려 하실 수 네. 있으니까 네,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한 거죠. 네, 용어 네. 네네. 정리. 들으실 그렇죠. 때 네. 지금 위탁 가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되게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네. 마음이 네. 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 지금 한국에서 위탁 가정이라고 하면 네. 그 주로 이제 아이가 입양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뭐 1년 내지 뭐 몇 개월 또 2년 정도 미만 뭐 이렇게 네. 하는 위탁 가정이 주로 한국에는 보편적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오시는 것 네, 네, 같은데요. 맞아요. 네. 문화가 지금 다르죠. 미국에서의 위탁 가정은 그런 위탁 가정이 아니고 네네. 이 아이를 뭐 큰 아이들 그러니까 입양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18살 네, 이상 18살까지. 될 때까지 그렇죠. 키워주는 시스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하자면 고아원이 없어요, 음.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될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이 전부 위탁 가정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는 위탁 가정의 꼭 잘못도 아니고요. 네.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없이 처음에 이미 많이 망가진 아이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런 아이들이라도 많이 여기도 지금 연장아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위탁 가정에서는 그만큼 이미 망가진 아이들이지만 책임감 있게 더 정말
이 아이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위탁보다는 입양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 입양도 그렇죠. 완벽하지는 예, 않아요. 완벽하지는 맞습니다. 예, 입양 과정에서도 실패할 경우도 있고 물론 네.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바람직한 네. 방향은 입양을 하게 되면 부모가 정말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네. 그게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이들도 그걸 확인하고 나면 더욱더 안정감을 가지고 또 자리를 잡는 아이들이 네. 예, 그쵸. 있고 물론 참 많이 힘들어요. 입양 네네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네. 결론을 지으면 어쨌든 일단은 그 보육원 이제 고아원이라는 표현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예전에 그 접하시다 보니까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상황보다는 위탁 가정이 더 낫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가정보다는 오히려 입양이 정말 좋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어쨌든 그 온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예, 거기에 이제 그게 안 되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그 문제는 저도 입양 부모님이지만 네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이 예. 다 원가정에서 행복하게 그러니까요. 자랄 수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더 이상 입양을 안 안 할 하는 수 게 있는 맞습니다. 날이 맞습니다. 왔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네. 입양이 목표가 아니고 더 바라기는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없이 그러니까요. 원가정에서 네. 살았으면 하는 게 더 그렇죠. 모든 먼저 아이들이 더 선행되는 행복하게 거죠. 네, 근데 그런 그게 삶을 살수 현실이 있도록. 아니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입양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양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온 가정을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온 가정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깬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발생되는 현상인데 네. 그 아이들을 그냥 그러면 그런 보육원이나 그런 국가에서 맡겨지는 시설에서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친생 부모와 그 아이의 관계가 연결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별다른 권리가 없는 분들이 아이를 보살펴 주는 것 이게 위탁이고요. 네. 입양은 그 아이와 친생 부모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법적으로 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법적으로 새로운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돼서 그렇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가 이제 입양 부모한테 주어진 관계. 그렇죠. 위탁과 입양은 법적으로 음. 그 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이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아이 입장에서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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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은 나한테 엄마 아빠가 있어. 네. permanent. 네, permanent. 네. permanent한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런데 이 위탁 가정은 위탁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언젠가 내가 다른 가정에 언제 갈지 않을까 그런 걱정, unstable, 네. insecurit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10살입니다. 도윤이는 태어나 얼마 안 되어 입양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겼습니다.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지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그런 도윤이를 입양한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지만 한 번 자식으로 삼은 도윤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도윤이를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가 너무 많습니다. 국내 입양 장애 아동들의 지속적 치료 지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도윤이의 수술비, 휠체어 구입비, 언어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국내 장애 입양인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후원 ARS 060-700-1006 ARS 번호 060-700-1006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백분토론 같아요. 서로의 생각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건 뭐 자유롭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이 금방 이제 한국 입양 홍보에 활동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한국에 오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5월에 입양의 날 행사 있을 때 그 즈음에 오셔서 일주일 정도 머물고 네. 계시고 네. 11월에 전국 입양 가족 대회 할 때 또 그 즈음에 오셔서 또 오, 네. 한참 한국에서 활동하시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 스티븐 모리슨 이사님은 가족과 보내는 휴가 휴가가 없이 없다. 모든 것을 한국에 오신다. 입양을 위한 일이라면 네. 항상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 네.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 자주 나오셔서 필요하면 언제나 한국에 오시고 아, 네. 또 재정적인 지원도 지금도 상당하게 상당히 하시고.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거 사모님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 질문 들어가야죠. 그럼 이게- 사모님께. 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네.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어. 네. 저로서는 스티븐 모리슨 이사님이 너무 감사하죠. 오실 때마다 저분이 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해. 아니, 그러니까 아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사람 사실 입양을 에 관한 일을 하면서 네네. 이 사람은 본인의 그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그게 아, 사실은. 네네. 네, 그리고 휴가가 뭐 이렇게 일주일 입양 홍보회를 위해서도 쓰고 있지만 휴가가 또 다행히 많이 있어요. 아. 4주죠. 네, 1년에 4주 일년에 거의 사 한 주. 달. 사주면 그렇게 오. 많지 않나요? 절반을 여기서 쓰시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사주니까- 절반을 쓰시네요. 네. 네, 사주니까 이제 그렇게 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뭐였죠? 다른 질문. 이렇게 입양에 그러니까. 빠져 있는 남편이 네.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네. 혹시 뭐 섭섭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너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 일에 쏟고 계시니까. 뭐 그걸 너무 마음속에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그 입양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아, 네,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을 또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돈은 벌어오니까. 네. 다행히. 네. 다행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컴플레인 할 때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뭐 어떤 아이 때문에 한번 싸우신 적 있다고 제가 아니,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희 아이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밤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 전화가 어떻게 연결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밤에 한 거의 11시가 넘어갔고 12시가 다 돼가는데 네. 제가 혼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얘가 안 들어오는데 그랬더니 네네. 막 졸려가지고 그냥 갔다 와 막 이래. 아유, 너무하셨다. 아,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마이너스 100점. 막 깨우면서 이거 엠팩일이야. 네, 엠팩이야. 네. 입양 홍보일이야. 내가 그때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거 잘 써먹으시면 유리한 점 많을 것 같은데요. 가책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운전하고 가더라고요. 아, 저는 이 입양 홍보를 하면서 네.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해요. 네네. 예, 이런 와이프가 있었기에 아. 뒤에서기에 또 남대없이 네. 또 저쪽으로 가네요. 응원해주고 또 팔 올리셨어. 네, 응원해주고 네. 또 늘 이해해주고 네. 또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와이프가 아내가 있어서 계셔서. 아내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런 와이프분이 계시면 이런 분이 나오시는 거죠? 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그게 거죠. 순서가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지금 과찬을 이렇게 해주셔서 사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데 네. 이 사람의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는 건 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한국의 입양 문화가 발전된 그 모든 그 원인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입양 가족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가정을 맞습니다. 오픈해주고 오픈해주고. 네. 이 일에 정말 자기 일처럼 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네, 그 이 입양 홍보가 뭐라고 본인의 정말 맞아요. 그런 네. 입양 가족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제가 사람뿐만 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미쳐 계신 분 계세요. 이것 때문에 왜 하필이면 너냐 그분 계셨죠. 네. 지금 왠지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를 지켜보고 근데 있는. 네. 정말 이게 제가 이런 입양 가족들 만나고 또 이번에 이렇게 만나는 걸 만날 때마다 이게 한국의 입양 이 문화가 발전이 안 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보세요. 네네네. 진짜 멋진 말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 제안하신 신 회장님이 제안하시고 이렇게 입양 문화를 바꿔볼 수 있다. 이거는 파급 효과가 큰 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제안을 받고
우리 가족 이야기가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저는 공개 입양이지만 그냥 조용히 묻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얘기를 내내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몇 번씩 이렇게 돋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옛날에 뿌려놓으신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잎 내고 열매 맺어서 마치 제가 그 열매 안에 있는 또 다른 씨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거예요. 와,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네, 왜냐면 저는 네. 입양을 하면서 저는 난임 가정이잖아요. 네. 자식이 있으면서 또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첫 아이를 입양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아, 나중에 얘가 아파서 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안겨서 괜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함이 엄청나게 맞아요. 많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그거를 뭐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냐면 앞에서 공개해 주신 입양부모님들, 그렇죠. 그렇죠. 공개를 해 주셔서 네. 이렇게 살고 롤 있어요. 모델을 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지금 더 단단한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라고 아. 애써 공개해 주시는 모습들을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TV에서 툭 보고 그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반성하면서. 근데 네. 너무 회개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아이도 낳아보고 입양도 네. 했잖아요. 네.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사실 이거 기형아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 그렇죠. 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구나. 그 아이를 맞아요. 갖기 전에 똑같은 어느 마음이구나. 부분에 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네. 아이를 맞아. 낳고 나면 내가 아이를 다 막 봐요. 손가락, 머리부터 발가락. 다 붙어 있나. 맞아요. 아, 출산때도 그래요. 그래 맞아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 낳을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안 네,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저는 이제 막내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먼저 공개해주신 분들 때문에 저 정말 이거는 100% 진실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무너지는 순간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얻게 하고 네. 이거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건 선배 입양 예, 부모. 공개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저처럼 숨어 있는 예비 입양 가족들 있잖아요. 그분께는 백과사전이고 성경이고 뭐 온 세상에 좋은 책 다예요. 백과사전, 네, 좋아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엘로마마께서 이렇게 오시니까 여러 가지 정리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입양을 지금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나 입양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좋은 말씀이나 아니면 권면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양이라는 거는 참으로 이게 힘든 일입니다. 네, 그렇죠, 예.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냐, 자기 자신을 애를 일시로 한 1개월, 6개월, 2년, 3년 키우는 게 아니라 네. 그 아이의 인생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두려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입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 경험으로는 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입양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남미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2아이를 입양하셨어요. 네. 어떤 미친 생각을 하셨는지. 네. 네, 그런데 저한테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택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다가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랑을 어프리시에이트하면서 공부를 또 안 하던 공부, 한국에서 안 하던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서 이제껏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걸 볼 때 참 이 두려움만 이렇게 보지 말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것을 보고 참 미리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네, 근데 입양이라는 것은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네. 필요하긴 한데 네.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그 두려움을 보지 말고 네. 저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음. 얼마나 잘 될까. 아. 그 긍정적인 그런 네. 면을 봐야 되고 네. 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네. 친 아이들도 네. 네. 이 다음에 커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장이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친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뭐 세이프하다고 이렇게 태어나는지, 네. 근데 입양 아이들은 뭐가 두렵다고 그렇게 안 하는지 네.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친아이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네네. 그 사랑을 받는 애들은 결코 일어납니다. 아, 네. 뭐 이렇게 그럼 반항을 하고 그렇죠. 사춘기 사랑. 때, 네. 사춘기 때 이렇게 뭐 말썽을 부려도 아, 박영원 또 쌈지아빠 같은 그런 경우도 그래요.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결국 갑자기 엄마의 사랑을 불똥이. 기억하잖아요. 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아. 이 아이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네. 아, 저도 네. 그렇게 그렇군요. 믿고 두려워하지 있어요. 말고 네. 네, 앞으로 긍정적이고 네. 그렇게 좋은 모델들을 봐라. 포텐셜을 보고 네. 포텐셜을 보고. 아,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네. 이 희생할 수 있는 일정 부분 희생을 네. 해라. 희생할 수 헌신을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각오를 해라. 아, 좋습니다. 14살 되는 아이를 입양해서 네네. 그 아이가 이미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경험을 했는데 네.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미친 짓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와서 좀 처음에는 이렇게 적응하기에 좀 힘들기는 했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탑 랭크 한 아, 대학에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미국에서 네. 그 들어간 학교가 컴퓨터과학으로는 정말 유명한 학교예요. 어, 정말로 정말로 유명한 학교예요. 예,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다가 네.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이 안정감을 갖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자랑이 또 나오기 네.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이의 네. 미래를 보고 정말 희생할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라라는 네. 그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반드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난임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녀가 있는데 또 입양하는 가정들도 계시고 난임 가정들도 이런 어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랑을 한번 맛보게 되면 네.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입양은 중독이다. 그래서 그분은 세 사람을 했어요. 네. 그분이 지나에 또왜 하필 너냐.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입양 문화가 정말 이렇게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입양은 하여튼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이 돼야 된다는 네, 말씀을 아이들. 꼭 부모 드리고 중심이 싶어요. 아니라.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아원에서 가정을 기다리는 아이들 사실 이 사람 친구들이 입양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가 네. 이 사람 보다 정말 그 아이는 더 똑똑한 아이였는데 네. 입양 못 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어른이 돼서 지금 벌써 이제 근데 사실 그 고원을 나와서 너무 힘든 생활을 그렇죠. 겪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늘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네네. 네. 올 때마다 이제 만나고 하는데 정말 그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쟤는 나보다 더 똑똑한 아이였다고. 네, 그래서 근데 이 사회에서 정말 그 살아가기가 참 많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정말 그 아이들의 기회를 주고 네네. 가정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제 나름대로의 네네. 그 입양에 대한 구호가 있는데 입양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네. 한 아동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에요. 예. 네.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참 누군가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기회를 take advantage 네. 이렇게 네. 사용한 겁니다. 네. 네, 그런 듯이 참 그 수많은 아이들이 제 친구 경우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만나봐서 늘 죄책감이 걸려요. 네. 왜 나는 그렇게 선택되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되지 않았나. 아,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해외 입양인들이 네. 주로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는 말이 왜 한국은 우리를 팔아먹었냐, 왜 우리의 뿌리를 뽑아서 다른데 심었냐 하면서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 가지를 모르는 게 뭐냐면
한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입양 그렇죠. 안 됐을 텐데 네. 입양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았고 시설에서 18년 계속 자랐을 하늘 갖고 텐데. 자라면서 자기 친모에 대해서도 하늘 갖고 자라면서 18세 되면 나가야 퇴소돼야 되죠. 돼요. 나가야 그렇죠. 돼요. 예. 예. 그 아이들이 해외 입양 가서도 뭐 7, 80%가 이렇게 대학까지는 나온대요. 네. 근데 여기 있었다면 5%도 대학을 안 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입양이라는 건 해외 입양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입양 정말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기회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시설에 많고 또 정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부유하게 잘 사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보다 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부유한. 부유를 해서 여유가 또한 또 무엇보다도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은 아이들을 입양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의 그 사랑의 행동을 본받아서 네네. 장애까지 이렇게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그냥 입양 아이들을 입양하는 걸 넘어서서 아직은 장애와 입양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데 거기까지 우리나라의 입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정말 그 말씀 여태까지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정말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진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결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방송으로 인해서 한국의 입양 문화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힘들게 입양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스티븐 모리슨 부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